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피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교화시설이 먼저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소화기 분사 사건은 중학생들 소행이었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소화기 분말을 뒤집었었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만 14살을 넘어야 범죄소년으로 분류되고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관련 법을 악용하려는 청소년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수위가 낮을 거다 이런 걸 예상하고 막 그렇게 막 가는 애들이 있지. 해볼 테면 해봐 이렇게 철없는 애들이. 또래 학생들이 가진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을 보호해주는 법 때문에 좀 이제 중학생들이 좀 많이 그걸 믿고 좀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여론을 반영해 정부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등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사안이죠.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교화시설에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호관찰소 같은 데서 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단계를 이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그러한 처분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조금 문제라고 보이는데, 청소년 범죄를 개인 문제로 돌리는 대신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게 된 배경을 깊숙이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덩치가 커졌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한테만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학교가, 지역사회가 탄탄해지고 위의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고요. 더구나 국제사회에서도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나이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낙인 찍기밖에 안 된다는 비판 속에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인 교정을 받도록 이끄는 게 우선순위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